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답변이 두 개 달려있는데, 하나는 제가 밑에다가 답변을 원래는 제가 먼저 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달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늦게 달았는데 이 사람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익스퍼트이고 우주시인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익스퍼트는 아니고 태양신이거든요. 익스퍼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만 익스퍼트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일반 회사원이다 보니 당연히 중개업을 하진 않죠. 그래서 익스퍼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질문자 채택이 되고 제 건 채택이 안 돼서 제가 이런 걸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겠습니다. 2분의 1 지분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낙찰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지분으로 하고 나면 공짜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고 헛수하는 물건입니다. 라고 어떤 답변이 달렸는데 여기에 어떤 교수라는 분이세요. 뭐 이름을 왜 이렇게 부른 호칭을 교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용인시 수지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크죠. 전용이 40평입니다. 일반 공급 면적으로 한다면 51평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억 4,300인데요. 일단 시세는 이따가 보고요. 먼저 이 물건이 지분인지 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를 이렇게 옥션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게 값과 얼굴을 합쳐서 표현해 주죠. 합산 등기부라고 합니다. 합산 등기부 별칭입니다. 별칭. 자,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요, 경매가 총 3번이 나왔습니다. 강제경매 하나, 임의경매 하나, 임의경매 하나. 이게 총 3건의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2건 이상의 경매를 중복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복경매. 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건의 경매가 일어나는 걸 중복경매라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물건의 좀 특이점은 앞에 있는 강제경매는 뭐예요? 지분에 대한 경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분에 대한 경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무 얘기가 없이 임의에 대한 경매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지분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일까요?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임의 경매가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지분으로 경매가 넘어갔으나 지분으로 경매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냐면 1순위 근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1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만약에 지분이 낙찰되면 여기 이 근저당도 지분 근저당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분 근저당이 되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자한테 전체로 경매를 넘길 건지 이렇게 좀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경매를 넘기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전체에 대한 경매냐? 원래 처음에 근저당 전부, 자, 이거 보다시피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다라는 거는 이 근저당은 이 물건 전부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전부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분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되었고 지분 가압류에 지분 근저당에 지분 경매가 넘어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경매 중에 가장 큰 임의 경매가 가장 마지막에 실현된 임의 경매가 이 물건 전체에 대한 경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매로 인해서 이 물건은 지분 경매가 아닌 전체에 대한 경매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전체에 대한 경매이지 지분 경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거 다시 봐볼까요? 자, 어떤가요? 지분이 나온 물건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 제가 먼저 답변 달았습니다. 지분 아니고 전체에 대한 물건이라고, 문제 없다고, 권리 분석 문제 없다고. 물론 제가 채택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물건은 지분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물론 경매 물건 보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전부에 대한 경매이고 문제가 없는 그런 경매로 보시면 됩니다. 지분 경매인지 전부에 대한 경매인지는 이렇게 경매로 넘기는 이 경매권자가 어떤 경매로 인해서 경매로 넘긴 건지 이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 시세를 한번 봐볼까요? 전용이 40평이죠. 134입니다. 전용이 134이니까 이 물건은 먼저 1층 물건입니다. 1층. 좀 층수는 좀 안 좋죠. 20층 중에 1층이기 때문에 1층이란 점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저가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근데 03년도니까 수리는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 4개네요. 시세를 보면요. 어딨나요? 자,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시세 실거래가 보실 때
자, 134.72 이거죠. 전용면적 이겁니다. 168제곱미터가 공급면적이니까 이걸로 보지 옆에 평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51평형 공급면적이 51평형인 물건입니다. 실거래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억 5천 2층이 7억 2층이 7억이고요. 일반층은 7억 5천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1층이니까 7억보다 좀 밑으로 보이겠죠?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도 6.5억은 하겠죠. 6.5억 이상 하겠죠. 일반층하고 1억이나 차이가 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6억 후반대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억 후반대요. 자,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예요? 5억 4,300. 적어도 1억 5천, 1억 4천 정도, 1.4억이나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물건으로 현재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물건 또 하나 좀 봐야 될게요. 자, 소유권 이전이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이 물건이 03년식인데요. 2015년이 들어갈 때 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거 지금 세입자가 없이 소유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들어가면 03년도에 물건을 2015년에 들어가면 12년이 흐른 상태죠. 12년이 흐른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수리를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이 부분을 가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리가 잘 되었을 수도 있고, 물론 잘 되었다고 해도 다시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적당히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과연 이때 수리를 정말 자가 수리처럼 정말 잘 수리가 됐는지 아닌지 좀 가셔서 보시고 입찰가에 수리비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들 수가 있죠.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1.4에서 1.34, 1.3억,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신건이죠. 게다가 2020타경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물건 보다시피 근처에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요.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분당선의 성북역인가요?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오진 않는데, 예, 나다 사라지네. 이게 되게 성북역에서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에, 예, 성북역이 가깝습니다. 신분당선 성북역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파트에서 성북역까지만 간다면, 강남까지는 정말 금방 가겠죠? 그래서 여기 606동, 야, 바로 이 정도 있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끝에도 아니고 중간인, 나쁘지 않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